주말에는 일당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매주 근로계약서를 다 써야 돼. 일용직 하루 와가지고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나중에 나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책임을 사업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건축 철거 사업을 하는데 일용직 불러서 쓰는데 프리랜서 3.3% 떼고 쓰는데 이런 경우도 매일 근로계약서 받아가며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여기에 해당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로자에 해당될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일을 하시는데 일용직을 불러 썼어. 이 둘의 관계가 근로자로 고용 관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분이 와서 일하는 형태가 이 일용직 그 분이 오셔서 일하는 형태가 김명숙님의 관리감독 하에서 일을 하면 그거는 근로자로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김명숙님의 관리감독 없이 그냥 요만큼 오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돈 줬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는 사업자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사업자다. 그러면 알아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민법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약서를 좀 써놓으면 좋겠죠. 무슨 일을 해주기로 했고 돈은 얼마를 주기로 했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고 이런 걸 계약서에 써놓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있고 뭐 업무 지시를 계속하고 내가 계속 업무 지시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형태면은 그거는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로기준법으로.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가대보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 근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벌써 용어도 지금 일용직이라는 거는 일용 근로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로자인 걸 얘기하는 거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인정용역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용어도 지금 안 맞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판단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일용직이면 일용직 근로자인 거고 프리랜서면 프리랜서 사업자인 겁니다. 일용직인데 프리랜서 사업자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용직이다,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야 되냐?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근로기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만 일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시던 오늘부터 며칠까지 일한다. 이렇게 쓰시면 그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만 일한다 라고 해서 썼어. 근데 내일 또 왔어. 그럼 또 써야죠. 원래는. 그런 거고요. 용역사무실에서 부를 적마다 매번 사람이 바뀌어 오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용역사무실에서는 그냥 중개만 해준 거고 어쨌든 그 중개해줘가지고 직원이 왔잖아요. 직원이 왔으면은 근로계약서 써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거를 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저희도 미치겠어요. 저희도 이제 주말에 저희는 이제 관광지 쪽에 있으니까 평일은 뭐 한가하고 주말만 바쁘고 이러니까 평일에는 직원분들하고 하는데 주말에는 이제 일당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진짜 바쁠 때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사람이 바뀌고 이러는데 매주 근로계약서를 다 써야 돼. 그러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못 쓸 때도 있고 그런데 핑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이제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그거 일용직 하루 와가지고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해. 나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근로기준법만 그런 게 있대요. 근로기준법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 처벌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근로자가 처벌 불원서라고 이제 합의를 해주는 거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형사처벌을 안 한대요. 그냥 이렇게 없는 걸로.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유일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은
근로기준법 안 썼네? 신고해야지. 그리고 신고를 해. 그러면 형사처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벌금형이 나오는데 보통 한 3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도 돈이고 이제 그 정가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해 줄 테니까 합의금 좀 주면은 처벌불원서 써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합의를 이제 시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용역 사무실에서 온 사람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로 왔다.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분이 어디 고발할 때만 근로계약서가 문제되는 거군요.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비합리적인 법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처벌이라는 건 너무 심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좀 지키기 쉽게 해놓고 안 지켰을 때 처벌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지킬 수가 없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다가 직원이나 누가 신고를 했을 때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미국이 되게 잘 되잖아요, 점점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불안한데 이대로 가다간 진짜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게 이런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이 나라는 정말 합리적이구나. 쓸데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쓸데없는 법만 되게 많고. 여기 보면은 주유수당? 이런 게 왜 필요해? 우리나라 안 지키면은 벌금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미국 이런 거 없어요. 근로계약서 안 써도 돼요. 그냥 구두로 계약하거나 문자 주고받거나 다 유효합니다. 그게 다 계약인 거고, 뭐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명세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임금명세서도 주게 돼 있죠? 임금명세서가 몇 년 전부터 의무화가 돼가지고 2021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의무화가 돼가지고, 이게 왜 나온 건지 아시죠? 임금명세서. 왜 나온 거냐면 직원들이 내가 받는 급여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니까 사업자가 임금 명세서를 줘라 라고 해서, 이거 안 주면,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안 주면 직원 한 명 한 명마다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임금명세서 주라는 이유가 결국은 직원이 급여 계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급여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이거를 줘라라는 건데, 이게 사업자는 아냐고. 사업자도 모르잖아. 급여 계산 사업자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책임을 사업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봐봐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근로시간 제한하고 해고, 뭐 수당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룰이 이렇게 너무 불합리한 게 이것뿐만 아니죠. 이건 근로기준법 얘기고, 뭐 소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 이 규칙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서 뭐가 잘 되겠어. 잘 될 수가 없지, 당연히.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